5페이지로 자, 1번이네요. 이 문제가 저희가 이제 모하고 협업이니까 모아 선생님이 풀이는 좀 저랑 좀 달라서 우리 반이니까 우리는 좀 바꿔놨어요. 원래는 이제 이게 이제 1족 원소 알칼리 금속이죠. 2족을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칼륨하고 나트륨의 이 문구만 잘 읽으면 소화 특성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답안을 기본적으로 칼륨과 나트륨의 소화제로서의 능력을 좀 묻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기본적으로 보면 얘네들 주된 형태는 뭡니까? 라고 하면 비누화죠. 예, 탄산수소, 칼륨, 탄산수소, 나트륨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또는 연관되는 게 뭡니까? 라면 확산소화기도 연관이 되고요. 확산. 그리고 이제 강화액. 얘네들도 다 연관이 돼요. K2CO3지. 예, 그죠? 그래서 얘의 소화력. 예. 이건 뭡니까? 반응성이지, 반응성. 반응성 한번 잘 봐놓으세요. 그죠? 예. 얘네들은 수소이온을 어떻게 흡착하는 부분도 있지만 유지를 어떻게 바꿀 거냐, 비누화 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크니까 한번 고민을 같이 조금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메모를 위에다가 하나만 간단하게 해놓을게요. 자, 유지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는 또 실제로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편의상 이렇게 써놓을게요. COO 그리고 이게 3H5 플러스 수산화 나트륨. 염기를 만나게 되면 비누가 이제 이루어져요. 그죠? C15H31 COONA 이렇게 봐놓으세요. 플러스 C3H5 OH3 이렇게 됐어요. 그죠? 얘가 3개, 얘가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유지라고 부르고요. 유지. 얘가 이제 염이다. 그죠? 예, 수산화 나트륨 이렇게 보죠. 그래서 얘가 비누. 얘를 글리세린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걸 비누화에 대한 기본이다라고 봐놓으세요. 얘가 뭐가 됐습니까? 라면 이게 염이지. 그죠? 금속 염이 된 거다. 이게 보면 뭐라고 쓰냐면 지방산의 알칼리 금속염. 이 특징은 뭡니까? 수용성이에요. 물에도 잘 녹고, 그리고 섞이고 나도 이제 알칼리성이 굉장히 높은 형태. 이렇게 봐놓으면 됩니다. 유지는 우리가 다른 형태의 이름으로는 기름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기름. 이러한 과정을 통틀어서 비누화라고 불러요. 비누화. 한번 잘 봐놓으세요. 그죠? 그러면 조금 더 정리해서 비누화 값이라는 게 있더라고. 조금씩만 더 들어가면 돼요. 그죠? 뭡니까? 라면 유지 1g을 비누화할 때 비누화에 필요한 수산화 칼륨, 수산화 나트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네. 수산화 칼륨의 밀리그램 수.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구분해야 되는 부분들은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오드가가 있어요. 요오드값. 지난 시험에 나왔었다, 그죠? 예, 요오드 값의 특징은 뭡니까? 유지 100g에서 섭출될 수 있는 요오드의 그람수지. 요오드의 그람수. 요오드의 그람수. 이렇게 한번 반으로 들어가세요. 그죠? 예, 요오드에. 얘는 조금만 더 정리하면, 그죠? 예, 건성유고, 반이고, 불이지. 이렇게. 그죠? 이게 뭐 지방산이냐 이런 것들 배경지식 깔고 오면 좀 더 쉬워요. 나중에 한번 해당 과목 가서 정리할 거니까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게 주된 이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면 잘 보세요. 그죠? 뭡니까? 가스계 대체제라고 이제 정리할게요. 이 1번을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고 내공이 쌓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스계 소화설비의 대체예요, 대체. 그죠? 가스계 워낙 문제가 많고 탈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불활성 계열은 소화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단점은 뭐냐? 자동 소화장치 같은 이제 강화액은 동시에 터지는 것들이 불가능해져 있죠, 아직까지. 그래서 얘를 대체하기는 좀 애매하다라는 거지.
대체제로 연구 중에 있더라. 시험에 많이 나왔던 형태는 미분무가 많이 나왔었고요. 미분무가 과거에 불과 얼마 전까지 광화핵이 제일 많이 나왔었어요. 요거의 연장선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나오는 것들. 그럼 그런 개념이구나라고 조금 이해하시고, 그리고 편의상 분말에 대한 약재로 풀이를 해놨으니까 주된 거 조금 알고 가시면 좀 좋겠냐. 출제 빈도상으로 보면 3종 분말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3종 분말은 체크해서 한번 봐놓으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 한번 볼까요? 2번. 유분리 장치다. 유분리의 핵심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죠? 말 그대로 이제 기름하고, 이거 연관되는 형태가 뭐냐? 집유라는 게 있었어요. 집유 설비. 보통 옥외 탱크라든지 형태에서 다 집유 설비를 하지. 방위제 내부에 집유 설비가 있어요. 그죠? 방위제가 이렇게 틀이 있으면, 방위제가 있고, 탱크가 이렇게 있겠지. 그 끝에 이제 집유 설비를 해놔. 그래서 내부에서 빼놓을 수 있게. 그죠? 그냥 기름하고 물을 분리시켜서 빼놓는 거지. 그러니까 기름은 따로 이제 배관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 정리해 놓는다. 그러니까 집유나 유분리냐? 기본을 보고. 그럼 어때, 이제? 액체 위험물에 대한 형태구나라고 조금 이해가 될 거고요. 액체 위험물이고. 그리고 액체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유분리가 되는 그 기준을 뭘로 보느냐? 용해도를 봐요. 용해도가 시험 문제 얼마 전에 나왔었어요. 용해도. 지금 나오는 것은 설치 대상의 용해도네요. 그죠? 1% 정도의 미만인 위험물. 그런 걸 보는 거구나. 유분리 장치에 대한 구조. 한번 그냥 간단하게 반호투로 가세요. 왜 이게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기름하고 물과 환경오염물, 그죠? 정리해서 나누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가능한 형태는 나중에도 한번 정리하겠지만 조금 더 본연에 약간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지. 핵심은 뭐냐? 비중에 대한 싸움으로 정리합시다. 비중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비중의 싸움의 한 단계 전 뭡니까? 하면 사료 위험물일 거예요. 사료 위험물. 위험물 중에 사료가 제일 많이 효용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문제도 가장 크게 많이 있단 말이지. 그 비중에 따라서 두 가지 위험이 있어. 첫 번째, 네가 말하는 비중은 뭐냐? 비중은 물하고 차이지. 그죠? 물. 얘 물보다 어떻게 가벼워서 소화 성능이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주수가 안 돼요. 이유가 뭡니까? 라면 기사 때 다 관리사 때 했지. 그죠? 화염의 확산을 촉진시킨다는 거 있죠? 확산을 촉진시켜. 이렇게 있죠? 두 번째 뭡니까? 기체 비중이었어. 기체 비중. 기체 비중이 뭡니까? 공기하고 비교를 해. 공기하고. 공기 분자량하고 비교했었을 때 얘네들은 뭐 어떻게? 무겁지. 그래서 어떻게? 그죠? 운을 형성하는 거야. 그죠?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해. 혼합 형성. 그죠? 이거 플러스 점화원만 생기면 바로 폭발로 이루어져요. 이렇게. 그죠? 우린 그걸 유식하게 VC 이렇게 부를 거예요. 되겠습니까? 잘 이해해 주도록 하세요. 그게 많이 중요하지. 사료 위험물에 대한 분류는 인하점으로 한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놓고. 그죠? 총 7가지로 돼 있다라는 거. 7가지. 이렇게 보고. 그리고 수용성 위험이 비수용성보다 크다 작다 정리해 놓고.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포에 대한 고민이 말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한 단계만 더 가볼까? 너무 가는 거 아니야. 고체가 화염확산 속도가 빨라, 액체 빨라? 액체 훨씬 빠르다는 것이. 왜 그런지가 중요하죠. 왜 그런지가. 그죠? 액면의 확대. 그래서 답은 표면 장력에서 찾자는 것이. 이렇게 봐놓으세요. 이게 빠르다면서. 빠르니까 더 빠른 놈. 이게 지금 필요한 건 우리한테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가져오자는 것이.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포가 빨리 덮는 게 중요하구나. 빨리 안 덮어지면 무슨 현상이 생겨요? 이런 게 생겨. 이렇게. 그죠? 이거 갖다 윤화라고 그래요. 윤화. 그죠? 그래서 얘는 탱크 자체의 구조물을 용융시켜갖고 화재 피해를 더 확대시키는 거지. 고민해 보세요. 그죠? 그렇구나. 가장 좋은 방법은 탱크를 지하로 넣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하로 들어갔으면 다 믿을 만한 건데, 유증기도 안 생겨 좋았을 건데, 고양시는 모든 걸 다 깜짝 놀라게 만들었지. 그죠? 나올 것도 좀 많이 있다라는 거지. 잘 봐놓으세요. 7페이지로 가면, 운동법칙에, 그죠?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힘의 운동 변화지. 힘을 주면, 운동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라는 거. 그럼 간단하게, 글자만 따서 몇 줄만 쳐놓으면 되는 거지. 다음에 이것도 나오기 쉽지 않으니까. 자, 관성. 관성은 저항력이죠. 저항. 유지하려고 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들. 관성을 넘어서는 형태까지 하면 꺾여지. 항복. 우리는
운동법칙 관련 개념을 보면 소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지진, 내진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된다는 거죠. 옆에 메모해 놓으세요. 그렇죠? 예. 이번에 가속도의 공식을 보니까 뭐에 힘에 비례하고 그죠? 질량이 반비례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속도, 가속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수격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갖고 올 수 있겠죠. 그리고 3번에 제3의 운동, 제3의 법칙, 작용, 반작용. 이거 뭘로 주로 되겠습니까? 방사압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기본 개념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뭐 물리적인 법칙이 소방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유치원에서 적을 수 있었을 때가 정리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리 선생님을 뽑는 게 아니라는 게 우리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잘 적어봐야 왜 건축전기 기술사가 소방에 항상 실패를 해? 전기 문제만 나오면 미쳐. 와, 막. 그러니까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적어. 근데 안타까운 점은 뭐예요? 채점자가 그걸 못 알아들어. 도대체 지금 잘 쓴 건지 못 쓴 건지. 그냥 세모를 지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건축전기 문제, 전기 문제, 순수 전기 문제 나오면 소방적 시각을 계속 열어야 돼요. 물리 문제 나오면 소방적 시각. 유체 문제 나와도 소방적 시각을 계속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방에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이번에 점성은 예상 문제였죠. 점성에 동그라미를 치고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봐놓으세요. 어디까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손실까지도 가면 돼요. 그죠? 점성입니다. 그죠? 예. 기본적으로 고정판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거지. 배관 내부라고 생각하면 편하죠. 어떤 유체가 있어. 어떤 유체가 있어. 유체는 이제 흐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상유체나 실제 유체냐 뭐 이런 것들은 달라지지. 기본적으로 이상유체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하는 거라는 거지. 똑같은 판대가 있다가 이걸 밀어. 이렇게 밀었지. 그럼 속도가 얼만큼 흘러가고 내부의 흐름을 보니까 이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야. 그죠? 흐름이, 속도가. 그 높이가 얼만큼? Y만큼 된다고. H인데 공식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면 밀었었을 때에 대한 반작용으로 힘은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전단, 응력 같은 의미죠. 뮤의 dy분의 dv만큼이 되더라는 거지. 얘네들은 이 한 변수가 필요하더라. 얘를 갖다 보니까 점도라고 부르고 점성이라고 부를 거예요. 점도. 이게 가장 핵심이지. 이렇게 잘 봐놓으세요. 그죠? 네.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얘 단위가 메다 제곱분의 힘이었어. 이렇게 얘가 메터, 속도가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정리하면 얘 단위가 나와요. 단위가 거기 딱 보이네. 다음 페이지에 보이죠? 네. 이렇게 딱 나와 있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다인 퍼 세크 메타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다인 세크 센티미터 제곱. 다인 세크 센티미터 제곱. 이거는 뭐 뉴턴으로 바꾸면 메다로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점성 개수는 엄청 중요하게 잘 봐놓으세요. 유체에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갈 거예요? 라면 손실로 갈 거예요. 손실. 대표적인 예가 문구를 넣는데 마찰 손실이에요. 마찰 손실. 그래서 퍼져나갈 게 엄청 많이 있죠. 엄청.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이해하지 말고 엄청 폭넓게 해서 어디까지 가져올까요? 라면 그러니까 수리 계산 있죠. 23페이지 한번 펴보면 요거 연결될 때 같이 한번 갖고 가주세요.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자꾸 개념을 줄이면 안 돼. 개념을 줄이지 말자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해볼게요. 그럼 기본 개념으로. 그러면 어떠한 약간 무차원적인 물리적인 상수가 필요해. 걔를 우리는 레이놀드라고 부를 거예요. 뜬금없이 레이놀드가 왜 나왔느냐. 이게 적용이 되는 범위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렇죠? 얘가 이제 뮤. 그렇죠? 이게 로브디에요. 그렇죠? 유속하고 직경하고 밀도에 관련된 부분은 점도에 대해서 반비례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형태를 그리면 이 개념이 똑같이. 그렇죠? 네. 흐름이 생기면 요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그죠? 배관 전체를 보면 전체도 설명드렸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흐름. 이 수치의 뭐 형태는 뭘 뜻하는 거냐? 얘는 점성력하고 관성력의 차이를 표현한 물리적 상수예요. 근데 도대체 그게 뭐 하는 건데? 이의 흐름이 측류인지 난류인지를 구분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죠? 소방에서 측류 난류를 구분하는 게 있으면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되지. 물의 흐름과 또 뭐 화염의 확산 이런 것도 정리하면 돼요. 농도에 대한 확산 이에 대한 주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2300, 2100이지. 이렇게. 그리고 4000 이상이냐?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얘 이하를 층, 얘 난류, 얘 전이 부분이래요.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그죠? 네.
그럼 이것도 확대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라면 또 다른 변수를 두자죠. 그죠? 얘를 갖는 거지. 기억납니까? 관마찰 개수라고 그래요. 그죠? 관마찰 개수는 레이놀드의 64인가? 반대인가? 네, 맞아요. 아무 의미 없는데 대답하지. 골아픈 거지. 이런 거 뭐 외우고 있다고 시험에 합격하는 거 아닌데 계속. 그죠? 얘하고 상호간이 되는 게 조도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에서 정리되어 있는 형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바로 달시 웨버. 얘는요, 하이젠 윌리엄스 이렇게 돼 있어요. 청률날로 다 쓸 수 있냐, 물에서만 쓸 수 있느냐. 한번 정리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따져보면 얘는 이런 개념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맞습니까? 하나인데. 모으세요. 흩어져 있는 거 자꾸 모아야지만 내 답이 남들보다 차별이 되지. 그죠? 그래서 자꾸 모으는 거 연습하세요. 흩어져서 개별은 아는데 모아지지 못하는 것들을 정리하세요. 중요해요. 그죠? 나중에 요건 쭉 가서 다시 한번 또 할게요. 주손실, 뭐 어떤 손실. 그 밑에 나와 있는 형태 중에 중요한 말들 몇 번쯤 체크하면 3번에 1번에 2번, 3번이 기체일 때는 점성이 작고,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가 증가한다라는 말을 줄쳐놓고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죠? 자, 덕트를 설계해 보자는 거지. 덕트. 배기덕트의 점도가 올라갈 거라는 거지. 이해되죠? 맞습니까? 연소 생성물은 온도가 높아져 있단 말이지. 걔네들의 흐름은 점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유를 훨씬 더 많이 주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지. 배기 설계할 때 특히 조심해라 이런 말이지. 재현, 거실 재현. 근데 어디 알고 있는지는 알겠습니까? 이건 말을 똑바로 하니까 모르겠다 이 자식아 하는 것 같은 표정인데 벌써 페이지가 넘어간 사람도 있고 이거 분위기 좋은데요? 예. 이제 따로 놀고 있으면 너무 좋아. 8페이지에 가운데에 3번에 1번에 2번 3번이네. 혼자 떠들고 있었네. 다른 페이지 펴고. 그 액체의 경우에 점성이 크고 온도가 올라가면 점도가 감소한다. 이 점도는 손실이라고 유추하려 했었어요. 흐름을 잘 이해하고 이게 지금 막 플럼이냐. 그죠? 모든 유체에 다 적용받거든. 중요해요. 그 밑에 동점성은 뭡니까? 라면 점성의 영향이 그죠?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다시. 그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레이놀드 줄쳐놓고 그죠? 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해요. 예.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갑시다 그냥. 예. 그다음 9페이지 흑연화 트래킹. 그죠? 뭐 예상 문제였었고 말 그대로 뭡니까? 하라면 도전화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절연이 파괴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연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절연부터 생각해보고 가면 되지 출발을. 그죠? 예. 뭐냐? 절연. 예. 절연은 이제 극사일 수도 있고 극간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아니 절연체가 있을 수도 있겠지. 절연체 중에 가장 최고의 절연체는 뭐예요? 뭐? 공기. 또 공부 잘 하시는 분 많네요. 공기라 공기. 공기가 3pv의 밀리미터인가? 예, 뭐 있지. 예, 이런 거 뭐 찾아보고. 예. 이게 파괴될 정도라는 거지. 이럴 때 우리 나오는 형태가, 그죠? 방전 때, 방전으로 물으면 얘를 갖다 우리 유식하게 정전기 이렇게 볼 거예요. 정전기, 전기불꽃, 스파크 뭐 이런 것들. 누전 차단기, 뭐 원리, 뭐 소호작용 뭐 이런 거 막 부를 거라. 그 절연이 갖다 파괴되는 거지. 근데 급한 사이에 뭐가 존재하느냐. 이렇게. 3종 세트죠, 있죠. 미세먼지가 많이 존재해.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먼지, 습기, 먼지 이런 것들이. 그죠? 예, 멈추는 거야. 그래서 이제 파바박 쭉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렇게 불러하는 것들을 트래킹이라 합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유기절연물. 아직까지는 절연체인데, 좀 있으면, 그죠? 예. 도전체로 바뀌는. 잘 봐놓으세요. 흑연이 도전체지. 이렇게. 다이아몬드는 전기가 안 통하는데 흑연은 전기가 통한단 말이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흑연화. 그죠? 답이를 많이 적을 필요 없이 3번에 비교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비교표 적으면 되지. 그래서 10점짜리 가장 좋은 형태는 흑연화 현상, 트래킹 현상을 비교하라면 비교표를 전체로 적는 스타일도 있고요. 흑연화 현상에 대한 정의를 세 줄 적고 트래킹을 세 줄 적고 비교표를 적고 결론을 매겨주는 그런 형태도 있어요. 그걸 선택하면 되지. 이렇게 왜 이렇게 답이 많이 적었느냐 적기도 힘들게 이만큼 어렵다는 거지.
10페이지에 연력학, 우리 이제 기계책에 있는데, 그죠? 온도 평형이지. 0법칙. 0, 1, 2, 3이 있는데, 0법칙. 그죠? 예, 연력학. 한 번 나오고 말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자, 1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봐놓으세요. 그죠? 온도 평형이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죠? A가 B가 열평이고, A가 C가 하면, B하고 C는 열평형 상태다. 만지면 결국은 이제 온도 같아지는 형태의 원리하고 똑같죠. 1번에, 2번에 보면 온도계 원리다. 그죠? 온도 측정 장치 원리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에 에너지 보존이다. 에너지 보존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약간만 조금 할게요. 그러면 깊이 있게 알 필요가 별로 없다고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그죠? 일하고 열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죠? 일하고 열은 상호 호환. 형태는 바뀌는데 에너지는 동일해요. 형태는 변화되는데 에너지는 동일해요. 형태로 잘 봐놓으세요. 그죠? 에너지 총량. 에너지의 총량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 총량은 동일하다.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념적으로 나올 텐데 지금 설명하기 좀 애매하고 엔트로피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엔트로피. 효율 기간의 최대 활용면, 그러니까 열로 만드는 게 엔트로피가 최대치가 돼요. 가장 최대치. 일 상태에 있던 형태가 가장 낮고.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 봐놓으세요. 그죠? 예.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최종 열이 된다. 열로 소비하면 끝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엔트로피가 작다가 점점 커진다. 뭐 이런 개념하고 잘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죠. 그 밑에 3번에 제2법칙 에너지 손실이 있네. 그죠? 1번에 보면 열이 1로 변화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는 그죠? 예. 그 왼쪽에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100%의 열기관, 효율 100%의 열기관 없다라는 것들. 이런 내용하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비가역적이고, 그죠? 예. 비자발적이라는 말 3번에 있는 형태. 그죠? 예. 이렇게 볼게요. 질서 상태에서 무질서, 이런 보통 물리 때 많이 의미를 찾는데, 섞여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나 메모만 해놓을게요. 사용해버린 에너지. 그죠? 에너지는, 이때가 이제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상태. 에너지는 엔트로피가 낮은 에너지로 변화는 불가능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얘는 석유는 열로 얘는 가지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유식하게 비가역 이렇게 얘기해. 비자발.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3법칙, 줄쳐서 한번 봐놓고, 이게 우리한테 이용되기가 좀 쉽지 않죠. 참고로 한번 봐놓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있는 엔탈피는 한번 봐놓으세요. 엔탈피는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을 엔탈피로 설명하셔야 돼요, 이제. 그걸 동그라미 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발열, 흡열, 이제 연소책을 만들고 있다가 다 날아가는 바람에, 여기까지 다 쉽게 넣었었는데, 그냥 좀 넘어갈게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ESFR은 예상 문제였었고요. 저는 화재안전 기준 위주로 더 많이 해라.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98에 10점이거든요. 기출문제 한번 찾아보세요. 이때 이제 외워야 되는 표는 방사압력 표가 있어요. 98회 때. 그 표 외운 사람은 이 문제가 풀리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기출문제를 자꾸 보라고 하는 이유가 기출문제보다만 조금 잘하면 돼요. 기출에 거의 베이스가 있다고. 그러니까 기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기출을 알면 풀리는 문제들을 낼 거란 말이에요. 얘가 98에 10점짜리 표를 알면 그럼 풀린다고. 12페이지에 보이는 방사압력 표가 있죠. 이 표가 98에 10점짜리로 나왔던 문제라. 이 문제, 이 표를 알면 그대로 풀리는 문제라는 거지. 조건을 한번 볼까요? 자, 렉식 참고다. 그냥 렉식 참고 생각하면 그냥 계산 문제 사항이니까 별로 의미가 없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렉식 창고, 렉식 창고라고 부르는데, 렉식 창고는 연소 위험성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돼요. 연소 측면에서. 뭐하고 비교해서 일반 건물하고. 그죠? 그러면 자꾸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자문을 해보세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여기 뭐 쓰냐? 표준형 쓰지? 헤드. 헤드. 표준형. 스프링클 헤드. 표준형 쓰고, 표준형. 또 뭐, 감지기, 일반 감지기 쓴단 말이에요. 일반 감지기. 근데 왜 여기는 왜 안 되냐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죠? 왜 렉식 창고는 안 될까? 그걸 갖다가 이제 정리해주는 그림이 건축물 하재에 나타내는 건축방화, 하재 하중과 가옥도, 강도 이런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면 이거를 위험성 평가 스타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위험성 평가 스타일. 위험성 평가 스타일은 FM 커브 또는 매트릭스로 정리할게요. 이런 걸 자주 쓰세요. 매트릭스로. 이게 몇 번 나오느냐, 어느 정도 강도가 높은지 이렇게 따지는 거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 횟수, 의미로. 이게 이제 강도, 시간. 이렇게 보는 거지. 일반 건축물의 화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렉식 창고 같은 경우에는 강도도 엄청 높고요. 2배 이상 높고, 유지 시간도 굉장히 길어져요. 이렇게. 기본 개념이. 그래서 해당 동일한 시간에 헤드가 터진다고 하더라도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 되지만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차후에 뭐가 안 됩니까? 라면 동시에 너무 많은 헤드가 개방되면서 물은 제대로 안 쏟아지는 거지. 물방울도 굉장히 약하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K값으로 바로 할 수 있어요. K값. 표준형은 얼마고? 얘는 80이죠. 80. 얘는 300이 넘어. 그죠? 침투 우리가 알고 있는 ADD라는 개념이 렉한테만 들어가는 거예요. 중력을 뚫고 부력을 뚫고 하는 거지. 잘 봐놓으세요. 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해 주도록 하세요. 마찬가지지. 너무 자주 발생하는데 피해는 작아. 요 정도지, 요 정도. 이게 일반 화재. 렉식 창고는 자주 발생 안 돼. 발생되면 절단 나. 그죠? 그래서 한 요 정도로 해놓을게요, 요 정도. 이게 임의라, 임의. 그죠? 그러면 정유공장에 대한 폭발 사고는요, 이 정도 되지. 이게 화학공장. 얘가 렉식 창고. 이렇게 정도 보면 돼요. 되겠습니까? 잘 이해해서 한번 봐놓으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나중에 뭐 하고 싶다. 성능이 나오면 좋겠다는 거지. 성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성능이 나올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현행법상 고층 건축물에 쓰여져 있는 형태로 그대로 좀 넣는 게 좋지. 그죠? 예. 별도 배관으로. 별도 배관을 다른 말로 이중화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 해야지만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해 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기본 계산하는 형태는 이렇게 나와 있었네. 자, Q는 K 루트 P 했었을 때 12개가 60분 동안 진행이 될 거라는 거. 그 형태 공식이 그대로네요. 그죠? 그 중에서 K에 나와 있는 방사 압력을 뭘로 집어넣냐? 여기죠? 지금 나오는 것은 0.28. 집은 형태의 풀이 정리하면 나오네요.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네. 그죠? 필요하겠다. 봐놓으세요. 그죠? ESF8은 또 나와요. 또 나오니까 또 체크해두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워터클라이밍, 물기둥이네요. 그죠? 물기둥이 생겼다. 물기둥은 100회 때 기출됐었고 116회 때는 그죠? 다른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지. 그죠? 마중물이 불과 얼마 전 시험에 나왔었는데 프라이밍 워터가 나왔었는데도 또 나왔지. 저희가 지연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 했었는데 핵심 사항은 건식은 배경만 잠깐만 봅시다. 건식은 2차가 뭘로 돼 있어요? 건식은 문제점만 조금만 얘기해 봅시다. 건식은 뭘로 돼 있어? 2차 치기. 건식 대답 안 하면 오래 가는데. 뭘로 돼 있어요? 압축 공기 돼 있지. 외국은 질소 쓰고, 그죠? 잘 사는 우리는 압축 공기 쓰고. 압축 공기의 압력이 높을수록 뭐가 생겨요?
개방에 지연이 생긴다는 거지. 그죠? 맞습니까? 압축 공기 압력이 높으면 또 뭐? 연소를 조장하죠. 확대가 이루어져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또 뭐? 개방 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기본으로 잘 이해하시면 어떤 개념입니까? 라면 1차 측과 2차 측의 압력이 거의 동압인 상태. 저차비라고 해요. 그런 밸브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요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쉽게 그리면 되지. 요렇게 생겼죠. 이해되게. 요까지가 이제 프라이밍 워터 116회 때고요. 그리고 또 물이 좀 더 찼네. 요 형태의 통틀어서 뭐 이게 지금 나오는 워터 크라이밍이에요. 그죠? 무게에 대한 균형. 파스칼 갖고 오면서 막 설명하면 되지. 그럼 왜 생길까를 고민하는 거지. 이거 보통 힘들게 정리 잘 해놓으세요. 이때 왜 생길까를 요렇게 갖고 오려는 거지. 조금 더 아는 척. 압축 공기는 왜 액화될까요? 하는 거지. 이게 온도고, 이게 압력이죠. 어떻게 하면 물로 돼요? 어떻게 하면 압력이 높아지면 물이 돼요. 공기 중에 수분이 응결이 된단 말이지. 응축이 된단 말이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무분별한 높은 압력은 안 좋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비율이 많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거 한번 보라는 거지. 잘 이해하세요. 상태도 가지고 할 게임이 상당히 많다 맞죠? 반대로 액체 상태가 기하되는 것들이 더 위험하지. 그죠? 이건 뭐라고 그래요? 캐피테이션 공동이라고 그래요. 그죠? 증기화. 이렇게 보라고. 훨씬 더 위험하고 중요하지. 잘 봐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풀이하면 되지. 2번의 발생 원인 중요하고요. 4번의 대책 이렇게 쓰면 별 문제가 없겠네.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2차 측의 압력이 거의 1에 가까운 저압 밸브를 쓰고 있어요. 이해해 놓으세요. 1차 측이 10kg다. 0.1MPa이면 2차 측은 1kg 정도 써도 돼요.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파스칼 원리 정도로 해서 균형을 잘 잡아 놓은 거지. 잘 이해해 놓으세요. 그 저압식 건식 밸브라고 그래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분산. 뭐 이렇게 빨리 해야 되겠네. 자, 분산 법칙. 분산을 알기 전에 산란을 조금 알고 갑시다. 산란. 산란을 조금만 말씀드리고 예상 문제 같게 만들어 볼게요. 자, 빛은 과거에 이제 파동이라고 하는 것들로만 정리가 됐어. 빛은, 그죠? 빛은 입자인가 파동인가가 못 놀랐지? 얘를 밝혀낸 사람이 있어. 그게 입자설 증명하고 파동설을 증명해. 파동설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간섭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어. 회절 뭐 이런 것들 나오지. 간섭, 회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뭐 편광, 우리 편광 렌즈 이런 거 있죠. 빛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표면 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표면 장력이 어떤 식에 따라서 빛이 들어오는 형태가 달라지는 형태 이런 게 있거든. 이걸 누가 알겠느냐? 이걸 유식하게 광전 효과라요. 많이 들어봤네. 그죠? 광전 효과. 그리고 얘를 누가 콤프턴. 사람 이름입니다. 콤프턴 효과라고 불러요. 효과. 이렇게. 어떤 식이냐? 기본적으로. 판때기가 하나 있어. 그래서 빛 입자를 쌓았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튀어나온 형태가 이렇게 빛이 나가버리는 거지. 이해됩니까? 들어오는 파장과 나가는 파장이 달라졌어요. 이해하세요? 그럼 뭐가 하나 더 튀어나왔어. 이때 전자가 튀어나가. 그죠? 그럼 시험에 쓰면 얘를 광전 효과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됩니까? 얘를 누가 발견해? 콤프턴이라는 애 발견했어. 정리해 놓을게요. 얘를 갖다 우리는 입사광. 얘가 산란광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입사광은 입사, 산란, 뭐 분산 이런 같은 개념이지. 그죠? 특징이 뭡니까? 라면 얘보다 입사보다는 파장이 길어졌어요. 길어짐. 그죠? 파장이 길어졌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작아졌다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같이 정리하세요. 파장, 람다와 에너지와 주파수의 관계를 같이 가져오세요. 예상 문제예요. 중요한 예상 문제입니다. 같이 보세요. 그죠? 같이 갖고 오세요. 굉장히 우리 많이 쓰고 있어요. 광전효과, 불꽃 감지기, 적외선 뭐 이런 것들 다 쓰고 있단 말이지.
거기 보면 분산 법칙에 나와 있는 형태 4번은 산란 감소에 응용해서 많이 쓴다. 2번은 그냥 보면 알 수 있죠. 입자의 크기가 어떨 때? 입자의 크기가 그죠? 예, 파장의 크기보다 너무 클 때 흡수돼 버리고요. 그죠? 그리고 같을 때 감도 최대. 2번을 이용하는 거네. 맞습니까? 2번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2번을 이용할 거예요. 산란강 방식은. 되겠습니까? 딱 맞고 튕겨 나오는 것들을 수광부, 포토셀이 인지를 딱 하면 화재로 인지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광전식. 맞습니까? 예, 그리고 공기흡입형 다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같은 성질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게 감지기까지 쓰느냐 중요해요. 잘 봐놓으세요. 그죠? 그리고 빛의 입자. 빛의 입자의 대역적 파장대는 뭘로? 광원으로 알 수 있어요. 광원 소자. 광원 소자 생각해 놓으세요. 뭐가 있었는데 우리 LED 가장 많이 썼어. 맞습니까? LED 크기가 어떤데? 파장 크기가 0.95 마이크로미터 맞습니까?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광원 소자. 얘가 LED야, LED. 그죠? 얘네들이 이 정도 크기의 연기를 만나면 산란을 시키고 분산을 시켜서 감지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만큼 커질까요? 무슨 화재? 무슨 화재? A급, A급. 특히나 뭐 신부, 특히나 뭐 지하에서 보려면 뭐 케이블에서 보려면 그런 것들이지. 이해해 놓으세요. 깔끔하려면요. 불꽃 화염이지. 불꽃으로 있는 거. 그죠? 그건 입자적인 작단 말이지. 잘 봐놓으세요. 그렇게. 그 다음 나오는 형태 15페이지에 열전. 열전은 시간 얼마 잘 먹네. 짧게 다 해놓을게요. 정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열전은 세 가지만 해봅시다. 그죠? 그림도 잘 나와 있지만 열전은 뭡니까? 열 받으면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이때 전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전력이라고 얘기합시다. 기전력. 이 기전력은 굉장히 작아요. 이 작은 거를 어떻게 증폭해야지만 화재를 인지해야 돼. 증폭 기능을 통해서 화재를 인지할 거야. 또는 누적이 돼야지. 이해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열전대, 열반도체식 감지기들은 다들 조금씩 생기는 것들이 쌓여가지고 화재를 인지해요. 그죠? 열과 전기가 통하는 서로의 상호관계를 정리해보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 다른 금속. 그죠? 서로 다른 금속에 뭐를? 전류가 통하면 온도 차이가 발생하면 두 극점이에요. 온도 차이 나면 전류, 기전력이 흐르는 거. 이게 무슨 효과예요? 제어백이다. 제백, 제어백. 제백. 이렇게. 두 번째. 서로 다른 금속에. 이번에는 뭐 전류를 흘려보내니까 한쪽은 흡열이 발생하고 한쪽은 발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무슨 효과? 펠티에라고 할게. 그죠? 네. 이때 흡열과 발열 중에서 발열은 뭐 냉동기 바깥쪽으로 갈 거고 흡열은 기구 내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 냉장고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 냉장고 바깥쪽이 너무 뜨거워. 그렇죠? 네. 이 같은 경우에는 냉매를 쓰지 않는 냉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냉매를 쓰지 않는 형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정리하면 서로 같은 금속 상관없이 서로 같은 금속이 온도 차이를 주고 전류가를 보내면 그죠? 흡발열이 생기는 거. 얘를 갖다 우리는 톰슨이라. 그래서 다른 같은 간단하게 정리해놓으세요. 뭐 별거 아니고 그죠? 간단하게 넘어가고. 근데 뭐 감지기로는 뭘로 쓰는 겁니까? 라는 안 빠졌네. 이런 건 좋은 답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제어백 이런 것들로 감지기에 어디 활용된다 이런 것들 써야지 좋은 답이라고. 안 해놨네 내가. 내라도 해야 되는데. 게으른 거지. 16페이지인가요? 10번에 이걸 못 푸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했다가 자극성 연기 뭐 그러니까 우리 책이 없어요. 뭐 못 썼을 것 같아. 공식도 어렵네. 그렇죠?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자극성. 그렇죠? 주된 형태를 보면 이런 거죠. 감관계수하고 가시거리는 어떤 특징적인 관계가 있어요. 이 가시거리지 기본적으로. 얘를 뭘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피난 안정성이 결정이 돼. 그래서 할 말은 많은데 정확하게 이렇게 딱 묻는 거는 정리하기 조금 힘들긴 하지. 지금 나와 있는 형태는 축광식 표지로 돼 있으면 3 정도의 기준을 놓고 얘를 뭐 발광 형태. 그죠? 광원 쪽으로 넣으면 8 정도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요걸 집어넣어놨지 지금.
이렇게 한번 봐놓으세요. 그죠? 예. 비자극성 연기일 때는 가시거리고 자극성 연기일 때는 원래 공식이 L, V 이렇게 나와 있네요. CSK에다가 손실치를 더 많이 준 거지 지금 나온 거. 0.133 그죠? 가시거리에 더 안 보이게 1.47 로그의 CS, CG, CS 이렇게. 어렵네요. 그래서 요거 공부가 이제 시험에 나오면 다음부터는 요거 다음으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 다음.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 빨리 합격하는 게 좋지. 예전에 합격하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합격하는 게 좋은 거지. 중요한 거는 뭐 특징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거 우리 알고 있던 내용으로 대충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 그죠? 이렇게. 그죠? CS가 0.3 정도면 이 정도 되겠네요. 계산하면 다음 페이지 이렇게 계산하면 뭡니까? 26.67 나오네요. 그죠? 가시거리에 대한 기준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몇 미터? 20에서 30m 정도다. 그죠? 얘가 뭐? 미숙이죠, 미숙. 맞습니까? 몇 미터? 숙지자 몇 미터? 숙지자 몇 미터? 숙지자. 숙지자 5미터. 이걸 이렇게 같이 해놔야 되겠네. 얘가 0.1. 얘가 0.3. 0.3. 사이를 한번 더 넣을게요. 그리고 미숙은 13에 0.15. 여기까지 다 외우세요. 4에 0.5. 요만큼은 뭐 화재 안전 기준이고 요만큼은 SFP. 그지요? 하나만 플러스 합시다. 인명 안전 기준. 어떻게 돼 있어요? 가시거리 몇 미터? 5m, 10m. 오비드는 어떤? 기타고 얘는 지폐. 맞습니까? 뭘 적용시키면? 발광하고 고위도하고 뭐 피난 안정성을 높인 형태가 나오면 7가지. 이렇게. 3가지. 다음에 준비하는 거 나누세요. 결국은 이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이유는 뭐 가시도부터 해서 피난 안정성이지. 배경은 어디서부터? 여기까지부터 이렇게. 그죠? 여기가 플래시오버, 여기가 A셋, 여기는 R셋.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요 기준으로 정리 다 하고 줄일 방법을 찾는 거지. 많이 중요해요. 그렇게 보고 방학의 작성 원칙인데 이걸 10점으로 어떻게 다 적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지. 불가능이지. 과거에 문제에 이런 형태로 나왔었어요. 이렇게 작성 원칙 이렇게 해가지고 형태가 있었어요. 그냥 뭐 이 정도지 뭐. 10점짜리 적을 수 있는 범위는. 그래서 요 부분 참조해가지고 봐놓으세요. 요거는 뭐 우리 카페에 올릴 거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예방, 진압, 방어, 인명 안정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쓰든지 뭐 쓰든지인데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주된 거는. 그죠? 요거 예상 문제였고요. 요약해서 쓰면 되겠고. 12번에 CO2의 적응성, 비적응성에서 NFP는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뭐, 적응성은 전기적인 거, 그죠? 그리고 뭐, 다른 말이면 경제적인 거, 뭐 이런 것들 넣고, 방호성이 높은 거 여기까지 다 안 적어도 될 것 같고, 적으려고 하면 뒤쪽이 모자라니까. 3번에 보면 비적응성은 공통이거든요. 가스계 소화설비의 공통이에요. 불활성 기체들도 다들, 그죠? 첫 번째는 우리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죠? 뭡니까? 라고 하면, 오류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 하나 나왔었고, 그리고 삼류위험물, 그죠? 수소와 칼륨 이런 거 있죠? 삼류위험물을 수인탄이라고 부르는데, 탄화물이고, 인화물이고, 수소화물이거든요. 그래서
수소하고 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자가가 1이기 때문에 이게 둘이 붙은 거지. 마이너스하고 플러스하고 이렇게 붙은 거지. 수소와 칼륨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만큼은 지정수량이 300kg이고, 그죠? 삼류위험물일 때 맨 마지막에 위험 등급 3등급이에요. 삼류위험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뭐가 나오는 거? 뭐가 나와요? 네? 수소가 나와요. 수소도 나오지. 또 뭐가 나오지? 대답 안 하면 길어지는 거지 뭐. 오늘 공 치는 거고. 뭐가 나와요? 가연성 가스가 나오지. 많이 중요한데. 아세틸렌, C2H2 많이 나와요. 수소도 나와. 많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삼류가 위험해. 그러면 밑에 인류는 뭐가 나온댔어요? 뭐? 무조건 산소가 나와. 자체는 불연성이지. 산소는 지가 도와주기만 하지 지 거 뭐 어떻게 없어. 얘는 분해되면 무조건 산소가 튀어나오는 거지. 이류는요? 이류는 뭐가 나와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이 기본 거짓말도 못하게 만든다니까. 뭐 이런 기본적인 거라도 알아야지. 거짓말이라도 막 쓰고 있다가, 그죠? 어디 걸리면 이 사람 아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러면서 점수를 주는 거라. 뭐 다 비울 거야, 뜰 거야. 뭐가 나와요? 수소가 나오지. 더 위험한 거는 발열해요, 얘는. 그죠? 환원성 물질, 가연물. 산화성, 고체. 이 두 개 함께 섞이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오류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얘가 뭐 가지고 있댔어요? 산소, 가연물, 불안정한 상태랬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질풍노도의 시기, 중학교 양양과 똑같댔지. 건들면 터져. 그게 니트로 계열, NO2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기본 거짓말 할 정도는 준비하세요. 위험물도. 이번에 치고 나니까 거짓말의 싸움이라는 걸 확인이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놈이 거짓말 잘 치느냐 차이라니까. 대놓고 치느냐, 약간 조금 치느냐 이런 거지. 대놓고 치면 끝지. 또 대놓고 치고 있네 하면서. 대놓고 치는 거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암기 카드 그대로. 자기 생각 하나도 없는 거. 좋아하지. 다음 기회에 이러면서 꽝. 그거 잘 봐놓으세요. 지금 나오는 거. 칼륨, 나트륨은 중요하죠. 금속 화재. 우리 다시 볼게요. 칼륨, 나트륨을 금속 화재 D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지금 발생 온도가 한 2, 3천도까지 와요. 2, 3천도까지. 엄청나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나온다가 수소가 나와. 그죠?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현행 소화약제들이 다 안 되죠. 제일 안 되는 놈은 CO2. 맞습니까? 사야마탄소 안 된다 있고, 물 안 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예. 뭐 해요? 탄화수소 염류 뭐 이런 거 들놓고 또 뭐? 모래 대신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 모래사 대신에 건조사. 그 같은 말 아닌가? 건조사가 또 뭐? 팽창질석, 팽창진주함이잖아. 탄팽팽 이렇게 외우고 가잖아요. 어? 재밌는 얘기는 이런 거지. 나트륨의 1kg은 1kg. 폭발 효율은 얼마 정도 될까요? 이러면 TNT 하나하고 똑같아요. 응? 똑같다고. 폭발이. 정말 위험하다니까. 같이 갖고 올 수 있겠죠. 어떻게? 매트릭스로. 자주 발생해요. 저장 보관하는 데가 한정적이잖아. 그때 연구실 화재. 잘 없어요, 이렇게. 발생되는 빈도는, 위험도는 엄청나는 거지. 이렇게 돼요. 그죠?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매트릭스 상으로. 21페이지 반응식도 한번 보고. 22페이지에 할 말이 많네. 13번. 이건 진짜 번개처럼 할게요, 번개처럼. 네. 템퍼 스위치의 형태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배경만, 잠깐, 배경할 필요도 없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죠? 배경 뭡니까? 그러면 소화수의 흐름이죠. 소화수의 흐름이 만약에 이제 폐쇄가 되면 소화 실패가 되죠. 화재는 확대돼요. 잘 이해되는 거지. 이게 폐쇄 여부를 갖다가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렇게. 확인 스위치라는 게 필요하지. 장비, 기기가. 그걸 갖다 우리 유식하게 템퍼 스위치라고 할 거야. 그죠? 템퍼 스위치. 템퍼 스위치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문제점? 여러분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까? 첫 번째, 대답을 안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공부할 의욕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강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게 제일 걱정인 거지. 그래서 잘한다 해야 되는데. 그죠?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개뻥이죠. 네.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하면 되긴 되는데. 저 같은 사람도 되는데. 첫 번째 뭐가 문제점이에요? 기준을 보라는 거지, 기준. 뭐가 문제점이에요? 관리사님, 뭐가 문제점일까요? 모르겠어요. 관리사님 집에서 대결 일입니까? 네. 나도 우리 어렸을 때 따가지고. 뭐가 문제점이에요? 옥내 소화제는 있어 없어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아요.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얘기했어. 있어요 없어요? 옥내 소화제는 이 기준이 있어 없어? 자, 그러면 좌측은 있는 거고 우측은 없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없어. 옥내소화제는 템퍼스위치 설치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정말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 그 스프링클러만 있단 말이에요. 스프링클러. 잘 봐놓으세요. 또 어디에 설치 안 해도 돼요? 어디에? 드레인 배관 안 해도 되죠? 성능시험 배관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돼요. 됐습니까? 급수 배관 모두를 다 해도 안 해도 돼요. 잘 이해하세요. 심각한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승인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승인 기준 자체가 전혀 없는 제품이에요. 뭐 막말로 구리선 두 개를 연결했다 떨어졌다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 템퍼 스위치가 안 들리면 구리선 두 개를 연결하고 있으라니까. 어? 그래서 관계기관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기준이 없어가지고 제가 급히 남는 선으로 대충 만들었습니다. 잘했네요. 이런 거지. 중요해요. 잘 봐놓으세요. 핵심은 뭐냐? 확인, 감시, 식별이죠. 더 중요한 내용은 자, 흐름 어디로? 급수배관으로. 급수배관에 대해서 잘 알고 중요하게 잘 봐놓으세요. 많이 중요해요. 또 없는 형태는 앵글 밸브 이런 데 다 없어요. 그죠? 말할 게 굉장히 많다. 그죠? 그래서 얘를 인증 기준화 시키는 게 필요할 거다. 뭐 이런 내용 적어주고. 그리고 이런 문제 나오면 다시 얘기하지만 세 가지를 딱 정리해서 목적이 뭐냐, 기준이 뭐냐,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는 세 가지로 세팅해야 돼요. 그러니까 답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이런 게처럼 개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적으세요. 이렇게. 목적 이렇게. 1번 대신에. 그렇죠? 예. 올려놓을 테니까 자기만의 답으로 바꿔놓으세요. 조금 쉬었다가 30분만 하면 되겠네 이제. 네, 그렇게 할게요.